그러니까 이 차를 직접 타고 왔고 또 직접 제 앞에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가 우리나라에 나왔다라는 게 지금도 잘 믿기지가 않는단 말이죠.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좋은 그런 차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기아의 EV6 GT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미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진짜 자랑스러워해도 좋은 차, 현대자동차의 M브랜드 이후에 또 한 번의 자랑을 해도 좋은 차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바로 기아의 EV6 GT인데요. EV6가 공개가 됐을 때부터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었던 그런 광고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네로라 하는 그런 슈퍼 스포츠카들과 드래그레이스를 하는데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물론 영상에서 보여지는 이 드래그의 길이가 짧다, 뭐 전기차 대 뭐 내연기관, 뭐 오래된 슈퍼카, 뭐 이런 온갖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차들과 경쟁을 해서 나가서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 정말 매력적인 모습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 차가 우리나라에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 서킷에 이어서 일상주행에서는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외관부터 좀 살펴보면은 이 기존에 판매가 됐었던 EV6, 그 중에서도 EV6 GT 라인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이 GT 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 GT 모델의 디자인적인 그런 감성들을 일반 모델에도 적용을 시켜준 그런 라인업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슷한 느낌들을 갖고 있어서 완전 신차라는 느낌은 조금 받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은근히 차이가 있는데 무엇이 가장 큰 차이냐, GT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인트들이 다 가로로 들어가 있어요. 반면에 이 GT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수직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장 기본형의 EV6를 보게 되면은 웬만한 것들이 다 좌우로 쭉쭉 뻗어나가는 듯한 그런 형태로 굵은 라인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GT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쭉쭉 떨어지는 그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GT 라인은 이렇게 과격한 형태의 범퍼 형상은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일반형의 과로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디자인들을 같이 적용을 한 그런 모델,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하고 옆모습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이 디자인의 선들이 좌우보다는 위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단단한 이미지, 그러면서도 날카로운 이미지로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는 차다라는 것들을 디자인에서도 강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옆모습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저 타이어 그리고 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EV6 그리고 EV6 GT 라인 같은 경우에는 19인치를 기본으로 해서 20인치 휠까지 장착이 가능했었는데, 이 GT에서는 한 사이즈가 더 커진 21인치 휠을 장착을 하고 있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545 ZR21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타이어의 종류는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4S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PS4S보다 도로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을 잡기 위해서 조금 더 다른 것들이 추가가 된 버전이라고 해요. 이게 일반적인 PS4S하고는 좀 다른 그런 타이어라고 하는데, 52 타이어로만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타이어에다가 그렇게 했으면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 개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 접지력이 굉장히 좋은 UHP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바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브레이크 쪽이 형광색이 초록색이 들어가 있죠. 이게 이번 GT 브랜드의 시그니처 컬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실내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그동안에 이야기를 해왔던 고성능의 컬러들은 완전 노란색 혹은 빨간색 이런 컬러들이었기 때문에 약간 좀 생소한 컬러기는 합니다. 이 컬러 마케팅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성능에서의 형광색이라 과연 잘 먹혀 들어갈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브레이크도 조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서킷에서 주행을 해봤잖아요. 서킷 주행을 직접 해보게 되면은 이 브레이크에 열이 정말 오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을 하다가 제동을 할 때 0.6G까지는 회생제동으로 에너지를 회출을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에너지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런 고성능 전기차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단점은 그렇기 때문에 제동이 조금 밀린다라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에너지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전기차 입장에서는 당연한 부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 뒤쪽 역시 앞쪽과 마찬가지로 괄호형으로 들어가 있던 많은 요소들을 수직형으로 바꿔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리플렉터 같은 부분에서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출시된 또 다른 전기차죠, 현대차의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형태로 디자인들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한층 더 스포티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EV6 GT 역시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충전 포트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동일하게 문이 잠겨 있어서 안 열리네요. 동일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 GT 모델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GT 엠블럼이 뒤쪽에 추가로 장착이 됐습니다. GT 엠블럼 같은 경우에는 이 폰트가 약간 좀 픽셀이면서도 픽셀 아닌 것 같은, 최근에 서울대 작전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시리즈가 조금 유행을 할 뻔했다가 뭐 유야무야가 됐죠. 뭐 그때 사용됐던 그 당시의 폰트하고 상당히 비슷한 폰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폰트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최신과 연결되어 있는 올드 패션한 폰트,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습 자체는 기존의 EV6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뒤쪽에서 이것마저 수직형으로 자리를 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후진등 부분입니다. 기존의 EV6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허니콤 타입이 조금 가로 형태로 쭉쭉쭉쭉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EV6 GT에서는 이것마저 수직형으로 내려가는 그런 디자인으로 적용을 해놨어요. 이게 옆쪽에 있는 요 핀과 같이 쭉 이어져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조금 더 날렵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려고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작고 또 너무 아래쪽에 있어서 크게 티가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사이즈의 트렁크 공간을 갖추고 있고, 6대4로 폴딩이 되는 뒷좌석 시트에다가 굉장히 넉넉한 트렁크 공간들을 같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활용성이 정말 좋고 가성비도 정말 좋은 그런 초고성능 전기 SUV라고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와! 자, 되게 힘들게 타고 있죠. 실내에 들어왔는데, 이 실내 역시 마찬가지로 이 EV6 혹은 EV6 GT 라인과 굉장히 비슷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EV6 GT 고유의 그런 특징들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지금 일부러 타는 모습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시트가 완전히 다른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시트 충분히 장착이 될 수 있는데, 세미 버킷 타입의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시트는 현대기아 내부에서도 N 모델들이죠. 아반떼 N이라든가 코나 N, 벨로스터 N, 이런 N 전용 모델에서만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다른 일반적인 모델에서는 만나볼 수 없었던 그런 시트죠. 물론 현대기아도 충분히 이런 시트를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데서 의미가 있고, 또 이 기아 브랜드에서는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요 GT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요 버튼이 또 따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하고 다르게 이 GT 모드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드가 따로 있는데, 주행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인 주행 모드 에코, 노멀, 스포츠하고 이 GT하고 요 성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의 진정한 가치와 성능을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GT 모드를 하고 이 차를 타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 외에도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런 스티치라든가 요 시트, 이 버킷 타입의 시트 외에도 이렇게 형광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차의 이런 GT 브랜드의 그런 감성들을 잘 표현을 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GT 모드에서는 이제 드리프트 모드라는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리프트 모드로 들어가는 방법은 GT 모드를 먼저 선택을 하고, 운전대 왼쪽 아래에 있는 차체 제어 모드를 완전히 꺼버리는 겁니다.
차체 자세 제어 기능이 해제되었습니다 라는 이 안내 메시지가 뜰 때까지 꾹 누르고 있어서 완전히 해제를 하고, 브레이크를 정말 세게 밟으셔야 돼요. 제조사 설명에서는 10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바는 사실 굉장히 완전 풀브레이킹에 준하는 그런 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끝까지 누른 다음에 10바라는 압력으로 끝까지 누른 다음에 좌우 패드 시프터를 꼭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드리프트 모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안내 메시지가 뜨면서 요 계기판 오른쪽 아래 드리프트라고 하는 영문 표시가 더 뜨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일부러 뒷바퀴의 접지 능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강력하게 차의 이 구동력을 전달을 시켜 버려서 정말 정신사납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드로 차가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드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 차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회생제동이 일부러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죠. 거기다가 일반적인 내연기관과 다르게 전기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모터에서도 회전 저항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드리프트를 하는 것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마른 노면은 더더욱 힘들고요. 젖은 노면에서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너무 무리해서 시도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안전이 확보된 데서 시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거는, 그래도 고성능 브랜드로서 브랜딩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 고성능과 관련된 그런 메뉴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사실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G70에 그런 것들을 좀 넣어줄만 한데 요 계기판 쪽에만 들어가 있고 인포테인먼트 쪽에는 빠져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제네시스는 럭셔리 브랜드니까 그럴 수는 있다 칩니다. 근데 이 EV6 GT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EV6 GT 같은 경우에는 그냥 EV6하고 동일한 그런 인포테인먼트 UI UX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냥 EV 메뉴만 더 추가로 들어가 있는 바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죠. 이왕이면은 랩타임이라든가 중력 가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드가 같이 들어갔으면은 어땠을까라는 그런 굉장한 아쉬움이 좀 같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번엔 뒷자리입니다. 사실 뒷자리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기존의 EV6 혹은 EV6 GT 라인하고 완전히 동일한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약간 좀 머리가 타이트하게 내려오는 그런 SUV의 라인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뒷좌석을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앞좌석의 시트가 버킷 타입 시트로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뒷좌석에는 기존의 EV6하고 동일한 그런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트의 소재 같은 것들은 앞좌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이런 스웨이드 소재의 이런 재질들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미끄러짐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두기는 했지만 시트의 형상 자체는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앞좌석에 이렇게 버킷 타입 시트가 장착이 되면서 무릎 공간이 더 넓어졌습니다. 사실은 뭐 당연한 이야기죠. 운전자의 몸을 딱 잡아주고 또 경량화를 위해서 굉장히 얇게 만드는 것들이 이 버킷 타입 시트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무릎의 공간, 제 주먹이 2개 이상 넘어가는 그런 공간을 보는 차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굉장히 넓은 이 다리 공간, 무릎 공간을 마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뒷좌석의 공간감 만큼은 이 차가 훨씬 낫다, 기존의 EV6보다 훨씬 좋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운전자가 얌전하게 운전을 하지 않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이 차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같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이 EV6 GT 직접 일반 도로에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에서 시승을 할 때 일반 도로로 나가서 시승을 해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차이는 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는 뭐 일반적인 도로로 나가기는 했지만 대열 주행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테스트 해보기가 약간 좀 애매한 그런 구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직접 생활하는 요 생활 반경 안에서 직접 주행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생각보다는 확실히 좀 조용하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배터리나 이 주행 가는 거리 때문에 이 7천만 원이나 주고 이거를 사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꽤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의 그런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을 다 좀 없애줄 수 있는 실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거리로는 334km 정도, 굉장히 짧죠. 300km대 초중반의 요 주행거리를 인증을 받았는데,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다녀보니까 400km 정도는 아주 무던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물론 이제 밟기 시작을 하면은 쭉쭉 떨어지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질지 지켜보는 그런 맛들도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전기차를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적은 이 유지 비용이죠. 그 적은 유지 비용 안에는 유류비도 분명 들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행을 하는 환경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많이 바뀌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꽤 중요하게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EV6 GT는 실제 주행에서는 어느 정도 좀 탈만한 주행거리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현대차의 현대 N이라든가 현대차의 고성능 쪽을 담당을 하는 곳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일상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차라는 것들을 모토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N비전 74를 기반으로 한 비전 FK를 기반으로 한 그 양산형 슈퍼카 그 계획이 좀 캔슬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캔슬이 됐는지는 저도 이제 확인을 아직 못 해봤는데, 그런 정도로 일상에서 대중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고성능 차를 목표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은 그런 상품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가 발휘하는 성능이 그래서 꽤 강력한 편에 해당을 하죠. 최고 출력은 약 588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약 한 75.5kgm/m. 굉장히 강력한 수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V6가 처음에 공개가 되는 시점에서 보여줬던 이 티저 영상에서도 맥라렌 570S라든가 포르쉐 911이라든가 이런 차들과 함께 이 드래그레이스를 하는 그 영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사실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그런 영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굉장히 짧은 거리를 달렸네, 뭐 편집을 했네, 뭐 이런 온갖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으면은 그런 영상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예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프라이드였죠. 프라이드가 포르쉐 따고서 따봉 이러는 이제 그런 광고도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하고는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완전 과대 광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 정도 달려준다라는 거죠. 문제는 슬라롬 서킷, 슬라롬 코너를 달려봤을 때도 느꼈던 거지만, 이 급격한 조향이 반복이 되면은 무게중심이 깨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차의 거동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아무리 포장을 하고 아무리 광고를 하고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이 차는 결국에는 SUV입니다. 전기 SUV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고, 직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직진가속. 이 직진가속 같은 경우에는 일정 이상의 이 성능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공기저항 계수가 아무리 낮고 뭐 아무리 뭐 뛰어난 세팅을 했고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퓨어 스포츠카들과는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포르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칸, 카이엔, 이 두 가지 차종들이 SUV로 판매가 되고 있죠. 아무리 이 스포츠 SUV라는 식으로 포장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차들은 SUV입니다. 아무리 잘 달려도 911보다 잘 달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차 역시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잘 달리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퓨어 스포츠카들을 이길 수 있는가? 진짜로 씹어먹을 수 있는가? 판매량 측면에서는 씹어먹을 수 있겠죠. 가격 7천만원대 밖에 안 하는 그런 가격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성능적인 측면에서,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완벽하게 그런 차들을 다 씹어먹을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기아의 EV6 GT를 일반적인 도로에서 직접 시승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 맨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랑스러워해도 좋고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그러니까 자랑을 하면은 좋겠는 그런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나왔다고 말이죠. 진짜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자랑을 할 만한 그런 차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7,200만 원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결코 낮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차의 성능, 이렇게 발휘를 하는 580마력대의 성능을 발휘를 하는 슈퍼 SUV 같은 이 전기차가 무려 7천만 원밖에 하지 않는다 라고도 다가갈 수가 있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분명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차로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주행거리가 조금 짧다는 게 단점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성능을 표방을 하는 차에서는 얼마든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주행을 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테스트를 못 해봤지만 직접 주행을 해본다 라고 한다면 이 차도 450km 정도는 무던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포르쉐나 람보르기니를 탄다라고 했을 때 연비 주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금 짧은 듯한 그런 주행 가는 거리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 차를 반납하기 전에 조금 더 즐기다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조만간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